섰을 때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 이민 선수랑 이렇게 섰을 때 어떤 모습이 비춰질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뭐 건강 뭐 이런 거 생각했었을 때 음. 사실 뭐 내년이라도 진짜 그냥 은퇴를 하고 싶어요. 네, 팟캐스트에 앞서 채널 운영에 소중한 스폰서십 우리 에이블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에이블짐은 뭐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니는 센터입니다. 예, 저는 불광 지점 이용하고 있고 불광이랑 응암 지점을 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요즘에는 강남에 있는 지점들도 좀 다녀볼까 생각 중인데 에이블 지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구들이 우리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용하시기 좋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정평이 나 있는 해머 스트렝스 기구가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디빌딩 운동을 물론 헬스장에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오겠지만 보디빌딩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족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월구독제 인상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지금 월구독제를 가입을 하시면은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꾸준히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월 구독제도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오늘의 주인공 IFBB 프로 김민수 선수입니다. 김민수 선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타노스 IF 프로 김민수입니다. 네, 이제 올림피아가 한 5주도 안 남았네요. 5주 정도? 하고 네, 하루 정도 남았네요. 하루 정도 네, 남았는데 어때요? 지금 뭐 도쿄 프로 이후에는 도쿄 프로를 바라봤을 때 올림피아까지 바라보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 도쿄 프로만 바라보고 준비를 했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자신감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졌다고 확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팬 프로쇼에 이제 네. 참가하는 선수도 많고 또 어찌됐건 쟁쟁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올림피아까지 내가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팬만 보고 가자. 거기서 그냥 일단 우승하고 네. 그 다음 거는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올림피아는 언제 출국하세요? 저는 10월 1일 날 10월 1일이면 한 2주 정도는 2주하고 좀 덜 되는 시간 정도는 거기서 준비를. 그렇죠. 처음으로 좀 이렇게 길게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전에 들어가셨죠? 그때 그러니까 뉴욕이랑 뭐 올림피아 둘 다 올림피아 궁금합니다. 거의 한 뉴욕도 올림피아도 한 4, 5일? 직전에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시차 그 적응도 그렇고 컨디션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차를 겪고 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길게 한번 가보자 해서 여유 있게 좀. 더 기대가 되는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쿄 프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2023년 시즌이 아마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김민수 선수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지크 선수인데 다른 시합도 아니고 국내 시합에서 이 10위권 그렇죠. 성적을 기록했는데 그때 이후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시즌이 AGP에서 10위 하고 그 바로 한 2주 뒤인가? 3위 하셨죠. 대만 프로쇼에서 3위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좀 부담감이 엄청 컸었고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 외국 코치랑 이제 처음으로 어찌됐건 온라인 코치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네. 사실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소통도 잘 안 되고 바로바로 이게 어찌됐건은 이제 피크위크 때 이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연락이 이게 안 오면 나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이거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저한테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좀 컨디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안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3년을 시즌을 그렇게 보내고 2024년 시즌을 앞두고는 좀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꿔봐야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게 있을까요? 우선은 항상 그 지적받았던 게 이제 등이랑 그리고 컨디셔닝 이 두 가지 부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우승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이 두 가지만큼은 내가 진짜 누가 뭐래도 그냥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 그러니까 뭐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 보완했다 그리고 컨디셔닝 좋다 그냥 이 소리만 듣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래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등이 좋으신 분들을 제가 다 찾아다녔죠. 다 찾아다녔죠. 그리고 뭐 외국 선수 예를 들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감사하게도 먼저 운동하고 싶다 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웨슬리도 등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선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해본 결과 이제 공통적인 게 있고 그 각자만의 노하우가 좀 다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맞는 걸 제가 이렇게 따다다닥 꼽아가지고 어.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좀 트레이닝 좀 바꿨죠. 이제는 뭐 해외 선수들이 한국 올 때마다 네. 먼저 찾게 되는 선수가 이제 김민수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얼마 전 칼럼 본 먹어도 사실 이제 조금 공백이 3, 4년 있었지만 슈퍼스타였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새삼 김민수 선수의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 프로쇼 네. 자국 내 프로 선수들이 사실 번번이 쓴맛을 본 곳이 일본이거든요. 물론 아. 우리 장성엽 선수가 뭐 212 프로전에서 네. 우승을 하기도 했지만 유난히 좀 쓴맛을 본 대회고 한간에는 뭐 이런 뭐 이것도 뭐 오해나 곡해일 수도 있지만 좀 일본 선수 밀어주기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던 시합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부담도 됐고 시합 출전 인원도 거의 30명 네. 가까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포징을 볼 때 한국 선수들을 이제 응원을 했지만 막 자신감을 잃어갈 정도로 한 명 한 명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피지크 수준이 아시아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시합에 앞서서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부담감은 사실 엄청 많았죠. 항상 매년 부담감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20년도 이후에 사실 계속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올해마저도 내가 안 되면 나 그냥 운동 접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내가 올해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재능이 없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깔끔하게 그냥 이 바닥을 떠나려고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서 진짜 그래서 더 독하게 준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떠나고 싶지 않은데 네. 이게 진짜 만약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무너지게 되면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생각까지 좀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을 궁지로 밀어놓으면서 베스트가 나왔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좀 힘들지 않았나. 네. 그 시합을 보면은 와 그냥 독보적이었어요.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선수들한테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제가 피지크를 보는 눈이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컨디셔닝부터 볼륨 뭐 이런 부분들이 독보적이었고 나중엔 뭐 탑2 비교 심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어쨌든 심사위원들의 결정은 이제 만장일치였어요. 네 맞습니다. 시합 직후에 되게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느낌이 보였거든요. 저도 보면서 막 같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4년 동안에 이제 그 시절을 저희가 옆에서 다 봤으니까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일단은 사실 진짜 제가 이걸 거의 작년 12월부터 이제 이 시즌 포함 이제 한 11개월 정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재편을 보고 그냥 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냥 그때 사실 엄청 그냥 그 힘든 그 훈련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훈련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와이프 생각도 나면서 이게 사실 막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지금 말하면서 살짝 이렇게 울컥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이제 아마 저를 발표했을 때 제가 나 맞냐고 이렇게 맞아요. 봤어요. 했었잖아요. 근데 봤어요. 그것도 제가 사실 그걸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알아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알아들었는데 그냥 제가 너무 좋아서 제 차 진짜 나 맞다냐고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2022 뭐 김민수 했는데 난 건 아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와 그때 진짜 그 정도로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백스테이지에서 봤었을 때도 사실 이제 준페이 선수가 저를 되게 견제를 하는 게 전 느꼈어요. 네, 느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에피소드인데 이제 프리저징 때 이제 선수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준페이 선수가 프리저징 때는 좀 이게 스킨이 좀 떴어요. 네, 땀이 좀 살짝 터지면서 그래서 그때 저는 됐다. 그냥 바로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준페이가 프리저징 때 백 잡았을 때랑 파이널 잡았을 때랑 좀 격차가 있을 거예요. 프리저징 때는 백이 거의 막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다가 그 중간 사이에 뭘 했나 봐요. 그러고 뭐 좋은 걸 뭐 어떤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때는 좀 등이 좀 더 표현이 잘 됐는데 하여튼 그때 보고 됐다 했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근데 준페이 선수보다 그 3등한 그 인도 이름이 뭐였더라? 이번에 또 홍콩까지 봤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솔직히 전 냉정하게 등으로만 봤었을 때 그 친구가 제일 좋았어요. 그만큼 이제 볼륨감이랑 뭐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아무래도 그 친구가 이제 뭐 포즈를 좀 잡았을 때 좀 이런 실수라든지 너무 보디빌딩스럽기도 했고 팔도 크고 크고
그 뭐라고 할까요? 복부 쪽에 옆에 이제 옆구리 예, 이렇게 예, 튀어나온 너무 거. 심하게 튀어나와서 네. 저는 오히려 저 친구가 3등인 게 저는 의아했거든요. 아, 이게 진짜요? 이게 맨즈 피지크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또 다 음.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친구를 오히려 좀 더 견제를 했는데 네. 어찌됐건 이렇게 탑2에 이제 준페이랑 이게 붙으면서 예. 아 그때 진짜 설마 했는데 아니 그 사전 심사 끝나고도 모니터링을 한번 하셨나요? 시합? 예. 했죠. 예, 그 그 시간이 몇 시간 있으니까. 4시간 정도 텀이 있었는데 예. 와이프가 이제 그 찍어놓은 거 영상 이제 다시 저는 숙소 돌아가서 네. 이제 영상 계속 보면서 뭐 좀 뭐 포즈 같은 거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봤고 그리고 이제 코치랑 어찌됐건 그 파이널 때는 어찌 더 좋게 올라가자. 파이널 때는 그냥 진짜 죽여버리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그때는 오히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말자. 그냥 코치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또 한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날이랑 당일날 아침까지 좀 로딩을 좀 세게 걸었거든요. 이번에 좀 처음 시도해봤던 건데 뭐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게 걸었어요. 거의 뭐 시합 뭐 끝난 사람처럼. 진짜로. 그래서 근데 저는 네. 그게 너무 이게 로딩이 잘 걸려가지고 예. 아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시합 그 선수들 중에 땀 안 터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로.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여기에 네. 땀이 안 났어요. 네. 그 솔직히 백스테이지 뒤에 가면 습하고 덥거든요. 예. 그래서 땀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땀이 안 났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은 다 이렇게 막 땀 닦기 막 얼룩져가지고 이렇게 다 터지고 막 스킨 뜨고 이런 거 보고 이게 로딩이 잘 걸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냥 진짜 살짝 스트레칭만 해도 뭐 이게 막 열이 올라오면서 이게 펌핑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저도 어찌됐건 이제서야 좀 저의 이 데이터를 찾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이제서야? 속설들도 있었잖아요. 진짜 로딩이 잘 되면은 펌핑 뭐 길게 할 필요도 없다. 맞아요. 그거를 느끼시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의 코치는 이제 한국 분이고 시합장에서 같이 따라오신 거죠. 예, 그 정성환 코치님이라고 예. 성엽이 형을 맡았었고 지금 지훈이 형이랑 뭐 이제 여러 선수들도 다 하고 계신. 이제 한번 이제 합을 맞춰 보니까 네. 이 해외 코치도 해보고 네, 정말 많은 게 시행착오를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이 가장 좀 달랐는지. 일단은 그 저한테 그 불안감을 안 줬어요. 본인의 그 확신이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좀 불안해하거나 이건 좀 예를 들면 로딩 같은 경우도 이건 좀 그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로딩 이 플랜을 보고 좀 많이 놀라셨나요? 이건 좀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이런 건데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그 눈동자 하나 안 들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서 내 말대로 다 될 거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딱 그 플랜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변수를 좀 생각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다행인 게 그 변수가 하나도 없이 네. 정말 그 코치가 말하는 대로 딱딱딱 이렇게 맞는 걸 보고 와. 거기서 일단은 되게 신뢰가 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마음 심리가 안정이 되니까 네. 이 사람이라는 게 불안감이 생기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막바지 피크위크 때는 저는 엄청 크게 작용한다고 그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코칭 때는 그 불안감이 네, 불안감 때문에 막 괜히 더 예민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막 잠도 잘 못 자고. 네. 근데 이번 피크위크 때는 이게 컨디션 조절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게 진짜 잠도 너무 잘 자고 이 시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정신적으로다든지 이런 게 뭐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빨리 무대 올라가고 싶다. 막 이런 느낌 진짜. 시합을 치르면서 우승을 좀 직감하셨나요? 사실 그러니까 프리저징 하고 나서 직감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딱 보고 너무 좋아서 다들 와 진짜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프리저징 올라갔는데 이제 저를 어쨌든 퍼스트콜에서 가운데에 딱 놓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프리저징 끝나고 이제 그 사이에 영상을 체크했었을 때 이제 준페이랑 어찌됐건 탑2인 걸 알았으니까 계속 제가 준페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 파이널 때 내가 조금 더 붙여서 나가면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해서 나가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김민수 선수가 이제 올림피아 공백기라는 그 4년 동안 이 올림피아의 수준이 또 달라졌잖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맨즈 피지크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맨즈 피지크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는지는 정확하게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딱 콜아웃별로 이 선수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건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막
보디빌더를 볼 때 그 느낌과는 다르게 소름이 돋아요. 몸이 어떻게 저러지? 아, 저 사람이 맞나? 그러면서도 그 근육이 짱짱하게 붙은 거는 보디빌더보다 더 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올림피아의 수준을 보면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돋는데 올림피아 선수들이 진짜 엄청나게 이제 실력들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스스로 인지를 좀 하고 계셨는지 보시면서. 그럼요. 저는 항상 외국 선수를 다 찾아보고 네. 항상 이제 지금 피지크 수준이 어떻게 얼마나 올라가고 있고 지금 네. 기준이 어떻게 또 이게 매년 바뀌니까 네. 저도 사실 어려워요. 매년 챔피언이 바뀌고 그러면 어쨌든 그 챔피언이 기준이 된 건데 또 그 챔피언 기준에 맞춰 갔다가 또 이제 프로쇼 쭉쭉쭉 올해 열리는 거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땐 얘가 1인데 또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애가 1인가 저도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걸 체크하는데 확실히 진짜 이번에 근데 그 올림피아 참가자 보니까 50명이 넘더라고요 피지크가. 네. 와 그래서 일단은 그 50명 리스트를 쭉 봤는데 진짜 솔직히 안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냥 그쵸. 정말 다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피지크는 진짜 거의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체형이 좀 뭐라 해야 돼 기이하다고 해야 되나? 네, 다 좀 기이한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민수 선수 하면 아시아에서 아. 독보적인 그런 가능성과 체형을 갖고 있는데 올림피아 가면은 저는 이제 뭐 평범한 그냥 그 정도로 예. 네, 예, 다 맞아요. 그런 김민수 선수 같은 그런 프레임과 골격, 볼륨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다는 게 좀 너무 그냥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피지크라는 그 시합은. 그래도 이제 이번 도쿄 프로에서 헤드 저지를 봤던 분이 네. 올림피아 저징을 보시는 그렇죠. 샌디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예를 들면 뭐 항상 일본에 뭐 타일러라든지 뭐 와인버거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 이번에 이제 샌디가 딱 들어온 거 보고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제 주변 뭐 코치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샌디여서 다행이다. 오히려 샌디가 확실히 샌디는 그 컨디셔닝이랑 그리고 이제 좀 쉐입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샌디가 심사위원이었던 게. 와,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전 궁금하거든요. 아. 사실 우승자들에게도 피드백을 주잖아요. 어쨌든 올림피아를 준비해야 맞아요, 되니까. 예. 맞아요. 물어보셨나요? 당연히 가서 물어봤고 예. 좀 신나는 마음에 갔죠. 신나는 마음에 빨리 이제 가서 숙제잖아요, 숙제. 예, 이제 또 다음 어찌됐건 숙제. 다음 숙제를 이제 또 네. 이제 풀 생각에 또 네.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되게 좀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컨디셔닝이랑 쉐입적인 부분에선 내가 할 말이 없다. 와, 합격. 내가 거기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길래 거기서 일단 너무 좋았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 부분에서는 여기서 더 키우면 안 된다. 아, 지금도 충분히 커서 여기서 조금만 더 커지면 그냥 클피로 가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얘기해서 사이즈는 키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깨가 상대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올림피아 때까지 어깨 운동 하지 말래요. 아니, 올림피아가 얼마 안 남지 않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예. 뭐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해라. 예. 어깨 너무 좋으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슴 윗가슴에 대한 좀 볼륨감 조금만 더 채우고 그리고 등 기둥에 대한 두께감도 조금만 더 키우면 올림피아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참 그 헤드 저지 올림피아를 보는 안목이 있는 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보면은 제가 윤수민 선수 때도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등이나 앞다리보다는 뭐 너 전체적인 가슴 볼륨이라든지 팔 얘기를 했고 지금 민수 씨 얘기를 할 때도 김민수 선수 얘기를 할 때도 등 뭐 사람들이 지나치게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착하는 광배 하부 뭐 그게 아니라 등 기둥과 윗가슴 볼륨감을 저도 광배 하부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둥에 대한 두께감을 조금 더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올림피아 퍼스트 콜라우스에 드는 선수들 중에 광배 하부의 두께감이 막 이렇게 정말 뚜렷한 선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는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부분들이 좋아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의 맨즈 피지크 안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들이 보는 거라고 다를 수도 있겠다. 네. 저도 그동안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예. 물론 뭐 이게 헤드저지마다 다 각자 본인이 그 선호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사이즈를 더 보는 저지가 있을 거고 뭐 쉐입을 더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확실히 딱 샌디가 본다고 하길래 근데 저는 이미 근데 재팬에 샌디가 들어온다는 거 알고 코치랑 이제 그 샌디의 기준에 맞게 어떻게 됐건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컨디셔닝을 보고
쉐입을 보고 밸런스를 이게 보는 걸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보자.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밸런스에서 어긋나면 또 이제 그 그쵸. 인도 선수처럼 조금 네네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항상 전면이 장점이었고 후면이 단점이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 발전을 위해서 제가 어찌됐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펌핑을 칠 때 또 좀 다르게 했던 거는 제가 어깨를 하나도 펌핑을 안 했어요. 어깨는 아예 예. 정말 어깨는 건들지도 않았고 예. 오히려 이제 제가 어깨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팔이 제가 아무래도 사지가 또 길다 보니까 네. 팔이 좀 얇아 보이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이제 가슴팔만 엄청 펌핑을 하고 등도 살짝 기둥 쪽만 좀 건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펌핑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와 로딩 전략에 이어서 펌핑 네. 전략까지 맞아떨어졌네. 네. 그렇게 하니까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네.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올림피아기 때문에 또 전략을 뭐 물론 코치분께서는 네네네. 올림피아를 생각하고 전략을 그쵸, 미리 짜둘 그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주하고도 한 하루 이틀 남은 이 올림피아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접근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더 사실 재팬 때는 그러니까 올림피아 때는 재팬 때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뺏어갈 것 같아요. 컨디셔닝을 더 오히려 컨디셔닝 왜냐하면 진짜 올림피아에 나오는 피지컬 선수들 컨디셔닝은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빼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로딩하는 것도 이제 코치랑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재팬 때처럼 그렇게 과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좀 빵빵한 느낌으로 사실 나간 거거든요. 재팬은. 근데 이제 올림피아 때는 오히려 이제 컨디셔닝이 더 중요하게 라이언 테리만 봐도 사실 네. 라이언 테리가 빵빵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완전 자글자글 하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거의 진짜 걔는 뭐 뼈가 보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스킨 상태가 너무 진짜 얇아가지고 또 근데 그 근육 양 자체가 많아서 그것도 볼륨으로 보일 정도로 맞아요. 밀도가 막 단단한. 세퍼가 이게 밀고 나오는 세퍼가 또 좋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뭐 라이언 테리도 진짜 뭐 사이즈가 큰 친구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쉐입이 막 엄청 더 좋은 친구는 아닌데 이제 어찌됐건 항상 그 다이어트 강도 컨디션 이거는 확실한 친구여서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면 로딩을 세게 걸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샌디의 피드백을 받아서 윗가슴이랑 좀 등 기둥 쪽을 조금 두께감을 뭐 5주밖에 안 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올림피아를 또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 사전 심사에 거의 순위가 거의 다 맞아요. 정해지잖아요. 근데 네. 사전 심사에 조명이 없어요. 그냥 그 엑스포 내에 있는 그 생짜 맞아요, 모습이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서 진짜 선수들이 좋아 보인다는 게 네.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진짜 컨디셔닝이 오히려 사전 심사에서 엑스포를 거쳐가는 오픈 보디빌더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한테 진짜 중요한 네.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지컬 백 시즌 2가 네네. 방영이 되면서 또 사실 저는 이제 다 보진 못했습니다. 네. 보다가 이제 결승까지 가신 거죠. 거의 아니죠 중결승까지. 네, 갔죠. 중결승까지 이제 가시면서 또 워낙에 이런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 실제로 피지컬적인 부분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우승자보다 더 유명해지신 느낌이에요. 또 IFBB 프로고 보디빌딩 업계에서는 또 프로가 나온다고 하면 더 주목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그런 원래도 이제 제가 알기로 소셜 미디어에 팔로워도 많고 인지도가 해외 쪽에 알려져 있었지만 그게 더 증폭이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을 뭐 이번 해외 선수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실감을 좀 하시는지. 사실 이제 피지컬백 시즌 2 방영 후에 제가 외국 나갈 기회가 없어서 맞네요. 크게 실감을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팔로워는 진짜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그건 실감했어요.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와. 네, 거의 진짜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거는 보고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누가 알아보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물론 뭐 국내 이제 일반 분들이 더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줌마, 아저씨들 아니면 꼬맹이들까지도 이제 저 사람 피지컬백 나온 사람이다. 원래 예전 같았으면 보디빌딩 때는. 보디빌딩 김민수다인데 이번엔 피지컬백 김민수다라고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외국이 어쨌든 더 이제 외국은 핫하잖아요. 근데 올림피아 팬미팅 때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김강민 김강민 형. 선수가 이제 IFBB 프로로서 간 게 아닌데 뭐 프로들이 먼저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민수 씨는 지금 시합을 뛰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팬미팅이 현장이 진짜 저는 한번 가서 옆에서 보려고 하거든요. 와 장난 아닐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느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두바이 프로쇼도 갔다 오고 네. 재팬 프로쇼 이제 처음으로 두바이를 외국을 나갔는데 어땠어요?
그때 실감했어요. 어. 왜냐면 이제 사실 피지컬백 시즌 2가 지금 방영된 지 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잊혀졌겠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와 일단은 뭐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뭐 엑스포 이제 부스에서도 오히려 엄청 많이 알아봐 주시고 와 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음. 특히나 또 재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계측하고 그 팬 사인회를 했어요. 그 선수들 아. 다 이렇게 앉아 가지고 네.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줄 서는 거 보고 아 그래요? 와 자국 내에 있던 그 준페이 선수도 인기가 네. 상당했을 텐데. 준페이 선수는 사실 진짜 거의 제일 많았어요. 준페이 선수는 진짜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 너무 아. 유명하고 어. 근데 사실 이제 타국 선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줄이 길었죠. 타국 선수들 중에서는. 예. 확실히 인기를 좀 실감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김민수 프로의 성향을 보면은 생각보다 저 내향적이시거든요. 예. 엄청 네. 내향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인기로 인한 뭐 스트레스나 불편함도 있으신지. 불편한 거는 이제 가끔 와이프랑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예.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뭐 이렇게 사진 찍어 달라고 할 때 예. 물론 너무 감사한 건데 이제 와이프가 가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 모습이 저는 좀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좀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엽이 형으로 비교를 하면 성엽이 형은 완전 외향적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성엽이 형은 누가 사진 찍어달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예,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살짝 이런 톤으로 항상 차분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예. 이게 인기의 정도가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국내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맞아요, 박재훈 프로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국내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죠.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분포가 되니까 네. 또 해외에 나갔을 때 그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보디빌딩 외적으로 활동들을 한 네. 것들을 네, 지금 뭐 말씀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을 봤어요. 뭐 연기 활동이라든지 네, 예, 맞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좀 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빌딩 피트니스라는 이 세계관에 다 갇혀 있잖아요. 여기서 되게 큰 일이지만 바깥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예, 맞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 가치관들이 좀 많이 바뀌나요? 네. 원래 저는 처음에는 사실 선수 생활을 되게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정말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실 뭐 제가 뭐 연기를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좀 새로운 흥미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운동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네. 연기를 하니까 또 다른 이제 흥미가 생겼고 그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다음 스텝이 이제 어찌 됐건 저는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선수로서 지금 제가 활동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반대로 이제 저도 이제 결혼도 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뭐 건강 뭐 이런 거 생각했었을 때 사실 뭐 내년이라도 진짜 그냥 은퇴를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거는 진짜 너무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쉬운 처음. 네. 뭐 주변에서도 예. 뭐 저한테 뭐 오래 해라 뭐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요즘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바닥에 질려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저도 뭐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건 당연히 너무 좋고 시합 나가서 막 이렇게 진짜 짜릿한 우승이라는 걸 또 경험하고 또 올림피아 나가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연기를 만약에 혹여나 도전을 하면서 이것까지 내가 병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절대 안 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오. 예, 뭐 주변에 뭐 연기자 형님들이나 이렇게 조언을 들어보면 와 이게 연기자들의 삶이 진짜 빡세요. 정말 이게 뭐 병행이 안 돼요. 아마 이건 강민영이랑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서 강민영은 이미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강민영한테도 제가 좀 조언을 많이 받았는데 강민영조차도 엄청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시합을 한번 이제 준비하시다가 한번 네, 그것 오프를 하고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는 좀 오히려 시합에 완전 포커스를 맞춰서 네.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강민영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왔었을 때 그냥 뭐 물론 마음은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올림피아 뭐 탑5 안에 들어가고 싶고 진짜 뭐 하다못해 뭐 퍼스트홀에 들어가고 싶고 뭐 이게 목표가 있긴 한데 선수로서
근데 어찌됐건 좀 제 모티브가 아놀드거든요. 네, 저는 되게 롤 모델이. 아놀드는 그냥 주저없이 그냥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게 운동 선수가 영화 배우가 돼서 막 이런 스토리를 보고 와 진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제 좀 목표가 생겨서 그래서 저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이 올해 올림피아에서의 성적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표하신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무조건 퍼스트콜. 네. 목표를 되게 네, 무조건 파이널 무대는 올라가 보자. 아마 네. 50명 나오면 퍼스트콜을 8명까지도 부를 것 같아요. 8명에서 8명? 예. 그때 50명이 넘어가면 8명까지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하면은 뭐 6명 이렇게 부르는데 네. 야, 8명. 세계적으로 그 외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8명. 예. 네, 쉽지 않겠지만.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포부가 좋습니다. 뭐 순위권, 뭐 15위권 안에 든다 이런 느낌보다는 김민수 선수의 버스트콜 발언.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탑5는 그냥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퍼스트콜 정도는 내가 진짜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저는 근데 이번 원래 김민수 선수 같은 타입의 선수들이 이제 뭔가 그 방법을 찾았을 때의 변화를 이번에 사람들이 크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 그 지난 2020 올림피아 이후로 이제 많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 내 보디빌딩 커리어 내에서 자신의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베스트를 뽑아내지 못했지만 베스트를 뽑아냈을 때 이 선수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한 부분이 본인의 베스트를 뽑아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김민수 선수는 본인의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결과가 나오는 잠재력에 맞아요.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이런 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민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4년간의 이런 기나긴 방황을 했을 때 또 새롭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뭐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피지크 하면은 이제 이윤성 선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스포이 채널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 500 중간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매일 아침마다 먹는 영양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뻔하긴 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특별한 걸 먹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3대 500에서 먹는 영양제를 몇 개 제가 아침마다 먹는 영양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밀크시슬.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몸이 피로해져도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 간 보호를 위해서 밀크시슬은 계속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메가3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섭취하고 있고요. 유산균은 사실 운동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이죠. 유산균이 알약으로 되어 있는 우리 3대 500 유산균 먹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 그린세라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능 보기 시작할 때부터 위가 좀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간 수치가 올라감과 동시에 위 건강이 조금 나빠지는 느낌인데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린세라 제품을 그래서 꼭 항상 챙겨 먹고 있고요. 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올인원 멀티비타민으로 당연히 비타민의 모든 종류들을 챙겨줘야 되고 또 따로 멀티비타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 D. 이렇게 해서 총 6종의 이런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챙겨 먹고 추가적으로 제가 챙겨 먹는 것들이 뭐 홍경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소개한 이 6개는 이제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운 영양제를 소개한 것 같은데요. 저희 3대 500 제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뛰어나고 제품의 효과도 저는 굉장히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대 500 제품 전체 할인 코드 15% 전체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추가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재개하겠습니다. 이윤성 선수가 이제 굉장히 치고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시아권 시합에서 주춤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지금 맞아요. 독보적으로 성적을 내면서 올림피아 지난해에도 출전을 했고 썰드 콜아웃이었고 올해도 또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하고 올림피아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의식이 될 것 같아요. 또 올림피아에 나가게 되는 2명의 선수가 됐는데 아 그러네요. 이제 올해는 이인성 예. 선수님이랑 저랑 나가니까
근데 솔직히 의식이 되지는 않아요. 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이게 뭐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이윤 선수님이 또 같이 제가 함께 몸담고 있는 프리덤 예. 후원 또 이제 예. 모델이 돼서 예. 어쨌든 같은 이제 식구가 됐죠. 예. 스폰서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쁜 일이고 뭐 음. 사실 그냥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솔직히 이윤성 선수를 내가 이제 이윤성 선수를 내가 꼭 잡아야지 막 이렇게 준비는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저희 둘이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진짜 한국인의 좀 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 둘이의 뭐 순위가 어찌 됐건 저희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외국 애들을 지금 잡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스트콜이 뭐 퍼스트컬의 목표여서 오히려 뭐 이윤 선수가 사실 뭐 그렇게 견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저희 둘이 또 갖고 있는 장단점이 또 다르고 무대에 섰을 때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윤 선수랑 이렇게 섰을 때 어떤 모습이 비춰질지 그런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마 한국 분들이 지금 들끓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맞아요. 이윤성 선수 혼자만 이제 올림피아 진출하는 것보다 그렇죠. 김민수 선수가 이번에 또 정말 이거 제가 이번에 올해 열렸던 프로쇼 중에 거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피아 진출을 하면서 지금 설레거든요. 저조차도 이제 막 오픈 보디빌딩을 가장 좋아하지만 맨즈 피지크가 너무 기대될 정도로 지금 설레게 됐는데 저는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다음 챕터를 지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 염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보디빌딩을 이제 넘어가서 다음 챕터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지금 시기인데 맨즈 피지크 프로로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하죠. 너무 그냥 피지크 하면 딱 제가 바로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은 거는 사실 예전부터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었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피지크라는 종목만 계속 뛰고 있고 그만큼 이런 맨즈 피지크 종목을 너무 사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한간에는 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요즘 진짜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클래식 피지크는 왜 안 뛰냐. 특히나 이번에 칼럼 형이 진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클래식 피지크 안 뛰냐. 하체가 좋으니까. 하체 한번 까봐라 하면서 까니까 네. 너 왜 클래식 피지크 안 뛰냐. 너 지금 사이즈랑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넌 클피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재팬 프로쇼 뛰고 나서도 이제 뭐 다른 팬분들도 클피 왜 안 나가시냐. 클피를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근데 클피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는 해요. 클래식 피지크 좀 더 사이즈를 좀 더 붙여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즈를 제가 이제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건데 이제 클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그런 제한이 없어서 더 크게 그냥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쉐입 안에서 붙이면 되니까. 갑자기 문득 궁금한데 지금 맨즈 피지크가 제한 체중 제도가 이미 들어와서 시행이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김민수 선수는 그 제한 체중에는 좀 거리가 좀 있는 편인가요 현재? 아니요 이번에 제가 거의 꽉 채워서 나갔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이게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게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키가 188인데 제가 분명히 제 키에 맞는 제한 체중을 봤을 때 105.2kg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팬 가서 이제 계측하기 전에 제가 103까지 이제 떨궈 놓고 계측장에 가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니 키의 체중이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108로 돼 있는 거예요. 저는 105.2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맞냐 확실하냐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188까지가 105.2고 188.1부터 190까지가 108이었던 거예요. 188을 살짝 넘기셨군요. 저는 188.7이었던 거예요. 와 거의 190인데요. 거의 그쵸. 189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소수점까지 생각을 못해서 근데 물론 뭐 다행이긴 했지만 너무 안정빵으로 그래서 계측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던 걸 손해를 보면서 맞춘 건데 손해를 보면서 맞추긴 했는데 또 심지어 그게 일본 그 체중계가 이상한지 제가 분명히 숙소에 제가 갖고 온 체중계로 103을 맞췄는데 일본 체중계였는데 99kg가 나온 거예요. 와. 근데 또 이동하면서 또 체중이 떨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낮게 나온 거예요. 다 한 4에서 5kg 정도. 체중계가 잘못됐네. 그 체중계가 잘못된 거 보고 사람들도 다 이럴 거면 무리 안 했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무난하게 계측을 통과했죠. 많은 분들이 겪는 것 중에 센티미터로 제한 체중을 재는 곳 말고 인치로 재는 곳에서는 내 제한 체중이 늘어났다라는 경험담이 너무 많거든요. 김민수 선수는
올림피아에서는 더 여유롭게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막 김민수 선수의 모습들을 보고 제한 체중에 거의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런 188로 해도 여유가 있었고 네. 키가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네.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또 다른 선수를 비유를 하자면 이제 사딕 선수 같은 경우도 제한 체중 맞추는 게 또 어찌됐건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무리하게 이제 제한 체중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컨디셔닝 조절 실패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도 듣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제한 체중을 처음 맞추는 거여서 내가 이걸 몇 킬로까지 빼야 되고 몇 킬로까지 뭐 했었을 때 이런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일단은 뭐 최대한 빼보자, 빼보자 해서 뺀 건데 그리고 다행인 게 그래도 108kg라고 하니까 코치랑 또 얘기를 했었을 때도 오히려 좋다. 오히려 올림피아 때는 조금 더 무리 안 해서 오히려 무리를 안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좀 이런 컨디셔닝 부분적인 부분도 조금 손해를 안 보고 네, 진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김민수 선수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김민수 선수가 한때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했지만 한때 국내 피지크의 3인방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로 이제 칭송을 받던 네. 그 시기를 넘어서 오랜 방황의 시기 동안 어떻게 보면 팬들이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물론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혹하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인지도도 있다 보니까 그 가혹한 혹평들이나 비판을 넘어서 비난들에 대한 멘탈 관리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란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년 동안이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이 이제 멘탈을 버티게 했는데 그런 비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힘썼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런 댓글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그냥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 보고 상처도 사실 많이 받고 이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되게 더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내가 더 힘들어하고 이러면 내 주변 사람들 특히나 바로 옆에 있는 제 와이프라든지 이런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이런 예민함이 또 표출이 되고 근데 이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운동도 막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댓글만 한번 쓰고 끝나는 건데 나는 그 댓글 하나로 뭐 예를 들면 하루 동안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좀 이게 맞나? 막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거 댓글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진짜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처음에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 극복하기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 옆에서 좀 많이 응원도 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묵묵하게 딱 옆에 든든하게 지켜봐 주는 모습을 보고 이걸 와이프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진짜 그냥 극복을 해서 언젠가는 진짜 뭐 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제가 우승하는 모습을 와이프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오히려 더 좋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기나긴 4년 동안 아까도 이제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런 4년 동안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이런 팬들이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이곳저곳에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맞아요. 베스트를 찾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사실 제가 의도치 않게 프로 카드를 좀 빨리 땄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2018년도에 첫 시합을 2월 달에 딱 첫 시합을 나가는데 그해 11월 달에 이제 프로 카드를 땄으니까 에이구, 이게- 엄청난 재능이죠. 예. 이게 저한테 그 당시에는 저는 되게 사실 뭐 IFBB가 뭔지도 모르고 뭐 올림피아도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저를 알려줬던 그 강성진 그 프로님,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성진 형네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냥 성진 형님이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런 프로가 있는데 한번 시합 뛰어볼래? 이래서 저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냥 뛴 건데 사실 그렇게
그게 막 그런 거 뭔지 모르고 뛴 건데 심지어 그 당시에 뭐 사실 봉석이 형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막 피지크 완전 거의 정점 뭐 봉석이 형 말고는 사실 이렇게 견줄 사람이 없는 시기에 어쨌든 봉석이 형님이랑 같은 무대를 서서 어쩌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겨서 프로카드를 딴 건데 그 사실 이길지도 몰랐어요. 저 이제 막 데뷔를 했고 뭐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가 한참 부족한데 근데 어찌됐건 뭐 제가 뭐 몸도 잘 맞는 것도 있고 뭐 운도 좋았던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해서 땄는데 얼떨결에 딴 거죠. 땄는데 이제 다음 스텝이 무슨 이제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네. 저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스텝이 프로 무대인 거예요. 근데 내 몸은 프로 무대에서 뛸 몸이 아니야. 나는 1년 차밖에 안 됐고 다시 아마추어 대회를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뭐 연습 무대를 나는 바로 그냥 프로 무대를 떠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사람들이 프로 카드를 따기 전까지 김민수 선수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했던 방황들을 다 겪어서 따고 이제 프로 무대에 되는데 덜컥 프로가 되니까 덜컥 되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맞아요.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아 나서는 그 시기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제가 네. 빡 신인이 갑자기 뭐 확 따버리니까 이제 뭐 막 혜성처럼 막 등장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시작인데 나는 아직 내 데이터도 못 찾고 나는 아직 더 해야 되고 더 채울 것도 많고 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전혀 저 없는데 이제 군대 전역해서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이런 좋은 헬스장 맨날 체단실에서만 운동하다가 이제 이 좋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시기인데 진짜 알아봐야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다 어찌됐거나 보고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뭐야 쟤 뭐 혜성처럼 등했는데 뭐야 왜 그래 막 갈수록 왜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부분이 좀 많이 속상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적이 엄청 많았는데 그냥 구구절절 내가 이걸 얘기해봤자 뭐 핑계만 될 것 같고 해서 사실 막 그냥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굳이. 근데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저조차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맞네요. 왜냐면 당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 초년생처럼 뭐 바로 세상에 사회에 내던져진 상황에서 근데 게다가 사람들의 이목은 다 집중돼 있고 그러면 커리어들이 이제 나는 이제 전역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걸 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게 됐으면 그 부담감이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해 이제 밴쿠버 프로쇼라는 2019년에 첫 프로쇼를 또 그것도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벽을 느꼈어요. 와 해외 선수들 몸을 그때 제가 처음 본 거잖아요 실제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 하디 추판 2019년 밴쿠버 212 제가 거기 나갔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212에서 하디 추판을 우승하고 이제 저도 전설의 대회죠. 그거. 전설의 진짜 저는 그때 하디 추판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금치 막 진짜 막 와 막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맨즈 피지크 종목 선수들 보고 저는 이게 피지크인가 바디빌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이 사이즈랑 볼륨감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좀 너무 이렇게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원래 그 전에 대회 때는 사실 제가 좀 운이 좋게도 계속 1등하고 막 좋은 성적만 받다가 이따 갔는데 처음으로 내가 이게 낮아지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징에서도 자신감이 이제 얼굴부터가 일단은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고 막 쫄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프로 데뷔면 세 번째 메인샵이면 그쵸 어떻게 보면 상상도 안 가네요. 그리고 아직도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즈 피지크의 시초가 해변가에서 이제 수영복을 입고 좋아 보이는 몸 거기서의 기한에서 시작했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거든요. 그건 엄청 옛날이죠. 그거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즈 피지크 선수들 해변가 그 몸 아닙니다. 해변가에 그런 몸 없어요. 눈 씻고 쳐다봐도 그런 몸이 없어요. 어떻게 해변가에 그런 몸들이 있어. 그래서 맨즈 피지크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시초는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더 이상 제레미 부인대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됐는데요. 맞아요.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런 상체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보디빌더보다 상향평준화가 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 맨즈 피지크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더 말씀드리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020년도에 또 이제 올림피아를 어떻게든 가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솔직히 거의 운이 한 80% 이상이라 생각해요. 오. 왜냐면 그때 코로나가 한창 터져서 아 그 시기거든요. 외국 선수들이 못 들어오고 맞아 맞아. 한국 선수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대회였고 그 당시에 솔직히 뭐 물론 뭐그 몬스터짐에 저 말고 참가하셨던 뭐 예를 들면 뭐 준호 형님이라든지 뭐 다른 뭐 건승 형님이라든지 다 좋은 분이시지만 그때 한 5명인가 6명인가 참가를 했었어요. 거기서 제가 어찌됐건 우승해서 간 건데 네. 저는 그거는 진짜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 당시 그랬어요. 막 농어촌 뭐 전문 이런 게 생긴 게 어. 그게 사실 조금 상처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인정을 했어요. 아.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 진짜 지금 외국 선수들 들어올 수 있는 대회였으면 내가 과연 지금 이 몸으로 올림피아를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두 번째 프로쇼 무대에서 제가 올림피아를 또 어떻게 됐건 아. 데뷔 2년 만에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엄청 주목을 받았죠.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을 많이 최대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로 저는 사실 알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로 저는 아직 2년 차고 네.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 이후로 이제 뭐 21, 22, 23년도 이제 점점 이제 제가 떨어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 2020년 올림피아 진출하고 2024년 올림피아 진출의 무게감이 다르네요. 2020년에는 덜컥 2년 차 그쵸. 만에 됐다면 2024년은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모든 경험들을 해서 지금 또 아시아 맨즈 피지크 선수들이 올림피아 자체 내에서 매년 상승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선수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또 우승을 그 우승의 무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감정뿐만 아니라.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내가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전에는 내가 그냥 네. 시작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냥 전에 그렇게 뭐 실패하고 뭐 비난받고 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다면 대기만성에 반대되는 이제 커리어가 이제 민수 씨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너무 주목을 받으면서 맞아.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주목 받을 때 뭐 주변에서 좀 이렇게 선배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가 언젠가는 근데 지금 이게 독이 될 거다. 너가 이렇게 빨리 딴 게 지금은 관심을 받고 뭐 좋을 수는 있는데 분명히 독이 될 거다. 그 말을 했어.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이 났겠네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제가 매년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런 김민수 선수와 이런 얘기를 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커리어를 다시 이제 김민수 선수의 커리어를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되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준비한 질문은 모두 끝났는데 네. 네. 김민수 선수와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김민수 선수의 커리어가 뭔가 제 느낌상 막 많이 남진 않았다는 보디빌딩 커리어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속상하고 좀 시원섭섭한 느낌도 드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뭐 당장 제가 뭐 이렇게 그만둔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나만의 좀 다른 목표가 생겼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운동은 전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사실 뭐 시합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하지만 또 이게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기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와이프랑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제가 계속 이렇게 시합을 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아기를 갖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찌됐건 와이프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게 옆 사람이 진짜 내가 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제 수발을 다 들어줄 정도로 이렇게 해주니까 또 와이프님 자체적으로 또 유명하시고 네. 본인 일이 되게 맞아요. 중요한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와이프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네, 또 그러니까요. 성격 자체가 그 이게 본인 일에 무조건 몰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저한테 이렇게 쏟는 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은 되게 미안한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 나만 생각해서 나조차고 이렇게 시합을 나가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길인가? 약간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결혼하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솔로였으면 만약에 제가 솔로였으면 전 그냥 시합만 그냥 올림피아 무조건 올림피아. 보디빌딩 이걸로 갔을 네. 텐데
아무래도 지켜야 될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제가 집안의 가장이 또 됐다 보니까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보고 되게 부럽거든요. 그렇게 애기 낳고 뭐 주변에서는 다 아씨 애기 낳으면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렇고 저는 무조건 애기를 이세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저는 일단은 뭐 이 운동을 보디빌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올림피아까지 또 남은 기간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 열심히 또 컨텐츠 또 외국 선수들이랑 또 가서 또 한번 여러분 좀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해줘요. 뭐 이 선수랑 찍어주세요, 뭐저 선수랑 찍어주세요. 한번 최대한 한번 아마 찍어가지고, 올림피아 네. 가면은 비행기 날짜를 늦춰서야 돼. 돌아오는 비행기 날짜를 사람들의 요청에 세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김민수 선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좀 새롭게 뭔가 저조차도 이제 갖고 있었던 오해들이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의 팟캐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후련하네요. 이게 진짜 모든 게 이해되는. 이거를 어디 가서 말 못했거든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뭐 와이프한테만 할 수 있었던 얘기들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팟캐스트 대표님이랑 늘 얘기하는데 이 장소에 주는 이 마법의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직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두컴컴한. 저는 이 말을 오늘 해야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왔는데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있어봤는데 이게 모든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 IFBB 프로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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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